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감명하실 분은 음력 1970년 5월 26일 유시생인 박미경 씨입니다. 박미경 씨 만나서 반갑고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인생 분석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주라는 것은 역사자의 기둥주자, 즉 네 기둥을 말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를 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자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는 8개의 한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가 세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때 말하는 팔자가 여기에 보시는 8개의 한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팔자는 위에 써있는 을경, 임경이라는 한자고요. 밑에 써있는 유, 진, 오, 수리라는 한자가 성격이 좀 다른데요. 위에 있는 한자는 청간이라고 해서 하늘의 기운을 뜻합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을 청간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한자는 지지라고 해서 땅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을 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간과 지지가 결합을 해서 육식갑자를 만들어내고 이 육식갑자가 만들어지면서 인류는 기록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경술년, 이모월, 경진일, 을류시에 태어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양오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동양학의 근본은 음양오행 사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음양이라는 것은 이원적인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해가 있으면 밤에 달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원적인 체계를 말하는데 이 양이라는 것은 비교적 좀 남성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음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로 좀 여성적이면서 차분하면서 생각지향적이면서 좀 소극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주를 보면 양이 6개고 음이 2개예요. 그래서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양적인 성향이 강한 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를 오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은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오행의 작용에 의해서 삼라만상의 모든 작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주를 보면은요. 일단 목기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화기운이 하나가 있고 토기운이 2개예요. 그리고 금기운이 3개,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가 전체적으로 이 오행이 골고루 1개씩은 다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행이 목화토금수 오행이라는 것은요. 이 목화토금수 각자의 에너지가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이제 그 오행의 구성을 봤을 때 이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보다는 그 한두 개씩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행이라는 것은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오장육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오행의 구성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을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이 본인의 이 사주는 그 한두 개씩 골고루 균형되어 있는 게 가장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기운은 비교적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3개인데 3개도 2개를 넘어서 3개부터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천간에서는 또 을경합금이 되면서 금기운을 더 유출하기 때문에 이 금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금이라는 것이 오장육부에서 폐와 대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이 폐하고 대장은 좀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행이라는 것이 이 숫자라든가 이 색깔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데요. 이런 것을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우선 용신과 기신이라는 사주 명리학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를 말해요. 그리고 기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나쁜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주에서 봤을 때요. 지금 목기운 같은 경우 하나밖에 없는데 목기운 같은 경우 하나밖에 없는데 약간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부족한 그 목기운을 밖에서 가져다가 쓴다 그래갖고 쓸 용자를 써서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 용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금기운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금기운을 밖으로 좀 내보내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금기운을 내보내려고 문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내보내려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내보내기는커녕 밖에서 또 금기운이 들어올라 그래요. 그러면 야 니네 금기운 더 이상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금기운을 꺼리겠죠. 그래서 꺼릴 기자를 써서 기신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들어오면 나쁜 에너지 이것을 기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주에서 봤을 때에는요. 사주에서 봤을 때에는 일단은 그 금기운이 너무 많으니까 이 금기운이 기신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토기운도 두 개가 있는데요. 이 금기운을 생해주는 이 토기운도 그 금기운 다음으로 이렇게 좋은 에너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숫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현대 산업사회에 사는 현대인들은 이 숫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숫자를 선택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때에는 이 휴대폰이라는 것이 필수품이 돼버렸거든요. 그럼 휴대폰마다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사용하는 그 자신의 번호인데 이왕이면 자신에게 기신이 아니라 용신인 그 숫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자동차를 이제 사용을 하더라도 자동차 같은 경우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친근한 그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자동차에도 이 넘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자동차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숫자를 딱 선택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 숫자를 보면 금기운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기신에 제가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토라는 것도 이 금기운 다음으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에 해당하는 숫자가 4하고 9입니다. 그리고 토에 해당하는 숫자가 5하고 0이에요. 그러면 4하고 9, 5하고 0을 빼면 나머지 6개의 숫자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나머지 6개의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대체적으로는 잘 어울리는데 이 금의 기운이 너무 강해 갖고요. 이 금에 해당하는 그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그러니까 하얀색을 뭐 입는다 그래서 뭐 입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색깔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나의 기신에 해당하는 그 색은 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옷을 산다든가 아니면 가방을 산다든가 아니면은 그 밖에 여러 가지 물건을 살 때 이전 그 하얀색 계통은 될 수 있으면 뭐 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중앙 이 방향을 나타내는데요. 그 서울을 예로 들었을 때 강동 지역에 사시는 분하고 강서 지역에 사시는 분하고 받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한 50m, 100m 떨어진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그 이사 간 집하고 이전에 살던 집하고 또 받는 에너지가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 맞는 나에게 잘 맞는 기운이 흐르는 곳에 가서 거주를 하면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일이 아주 안 풀릴 때, 그때에는 그 자신의 그 용신에 맞는 그 방향으로 이사를 가서 이주를 해서 거기서부터 새 출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의 이 사주를 보면은요, 기신에 해당하는 이 금이 서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토라는 것은 중앙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있으면, 지역이 있으면 이 서쪽과 중앙은 피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사를 갈 때 서쪽과 중앙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자신의 그 용신 방향으로만
그 움직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 방향에 맞게만 딱딱 움직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살다 보면은 어느 쪽으로 가든지 상관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뭐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뭐 상관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 용신에 해당되는 방향이 좋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술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1970년생 개띠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 띠보다는 일주에 나와 있는 이 동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이라는 것은 조상을 나타내고요. 월이 부모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일이 나 자신을 나타내고 시가 자식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 8글자가 모두 본인의 사주팔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 일에 나타나 있는 이 경진이라는 두 글자, 일주에 해당하는 경진이라는 두 글자가 본인을 나타내는 대표 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이라는 것은 용을 나타내거든요. 12지지 중에서 상상의 동물인 용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띠는 개띠지만 이 개라는 동물보다는 이 용이라는 상상의 동물이 본인의 성격을 더 잘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주라는 것도요. 그 60갑자가 있으니까 총 60개의 일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마다 그 특성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형을 볼 때 뭐 A형의 특징, O형의 특징 이렇게 성격을 그 분석하듯이 일주도 나름대로 그 성격을 분석합니다. 뭐 갑자 일주의 특징, 경진 일주의 특징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이 경진 일주의 경우는요. 상당히 총명해요. 사람이 머리가 좋고 그리고 남을 우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겉은 냉엄한데 속은 온화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외유내강이 아니라 외강내유. 겉으로는 사람이 약간 좀 냉엄해 보이지만 속은 상당히 따뜻한 사람. 그래서 한번 사귀면 변함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그 어릴 때 그 부모님, 어머니를 이렇게 여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남편이 좀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이 많으면서 또 자식은 잘 되고 그리고 재물운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본인의 그 음양오행이나 아니면은 일주 등으로 본인의 사주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그 경진일주의 특징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진이라는 게 그 용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용이라는 것이 그 상상의 동물이고 상당히 신령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이 진일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영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자주 꾸고 그 꿈이 정확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 약간의 그 영감이 강하다고 할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변화무쌍한 그런 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주하고 그 음양오행 등으로 본인의 사주를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사실 그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이 워낙 복잡하고 그리고 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뭐 일주나 음양오행 등으로 본인의 사주를 모두 파악할 수는 없고요. 잠시 쉬었다가 제가 그 본인의 사주에 가까이 다가가서 아주 세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